새벽 5시 저는 오늘도 망치를 들었습니다. 똑, 똑, 똑. 40년 넘게 반복해온 소리죠. 서울 골목 한 구석 이 낡은 수선소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때 묻은 작업대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먼지가 빛 속에서 춤을 추듯 흩어졌습니다. 제 수선소에는 구닥다리 라디오가 켜져 있었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대형 로펌 이성훈 변호사 해외 리조트 워크숍 참석 중.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성훈이 제 아들 이름이었으니까요. 손에 든 구두를 내려다 봤어요. 20년도 더 된 갈색 로퍼였습니다. 성훈이가 대학 입학할 때 처음 신던 구두죠.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죽은 바래고 주름졌어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두 안에는 제 기억이, 제 눈물이, 제 희망이 모두 들어 있었으니까요. 구두 한쪽을 집어들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S. H. 성훈. 제가 직접 새긴 글자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피곤한 듯 아니면 미안한 듯. 이번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였거든요. 똑같은 말을 듣는 게. 일이 바빠서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망치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구두를 내려다 봤죠. 햇빛이 제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반짝이며 사라졌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스토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8시가 되자 수선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좁은 골목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 이거 좀 봐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밑창이 떨어져 나간 운동화를 내밀었죠. 급하진 않은데 다음 주까지 되나요? 물론이죠. 이틀이면 돼요. 저는 운동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죠. 점심때가 되자 옆 가게 김말순 여사가 들렀어요. 70대지만 정정하신 분이죠. 정호 씨, 밥 먹었어? 도시락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어요. 말순 여사는 의자에 앉아 물었죠. 성훈 씨는 이번 명절에도 안 와? 말끝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글쎄요, 바쁜가 봅니다. 일이 많대요. 말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건 참 어려워. 다 컸다고 끝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지병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거실 구석에 낡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나왔어요. 색바랜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안에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 쓴 글씨였어요. 정호 씨, 당신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게 참 어렵네, 여보. 자랑스러운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어떤가요? 아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골목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저는 거기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길.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가은이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성훈 씨가 워크숍이라.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하게 잡힌 일정이래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죠. 그래. 일이 중요하니까.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일찍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선소를 저녁 일찍 닫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를 보려고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이었어요. 끄려다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거든요. 성훈이었어요. 화면 속 아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칵테일을 들고 웃고 있었죠. 옆에는 가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은 부모님인 사돈댁들도 보였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유명 변호사 가족의 제주도 힐링 여행. 워크숍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정도 아니었어요. 가족 여행이었죠. 다만 저는 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 속 아들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저 없이도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손이 저릿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일어나 불 꺼진 수선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구두 한 짝과 망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똑, 똑, 똑.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손이 아팠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구두구먼. 망치 소리만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 똑, 똑. 늦은 밤까지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선소 구석에 쌓아둔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고등학생 때 신던 구두였어요. 손에 들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폭우였죠. 수선소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들었습니다. 양동이를 갖다 놨지만 소용없었어요. 물이 계속 떨어졌죠. 전기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 수업료 마감일이 이틀 남았거든요.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어요. 망치를 쥐고 구두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부르텄어요. 물집이 잡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널 꼭 대학 보낼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일했어요. 새벽까지 구두를 고쳤습니다. 10켤레, 20켤레. 손이 저려왔지만 쉬지 않았죠. 그날 밤 마지막 구두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성훈이에게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증표 같은 거요. 구두 안쪽에 작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송곳으로 천천히요. S. H 성훈. 아들 이름이었죠. 새기고 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 구두처럼 제 마음도 성훈이 안에 새겨지길 바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구두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글씨가 선명했어요. S. H 성훈.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눈물이 났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저 글씨처럼 내 마음도 너한테 박혀 있는데. 하지만 성훈이는 몰랐을 겁니다. 이 구두 안에 아버지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걸요. 30년 전 폭우 속에서 부르튼 손으로 새긴 이름이라는 걸요. 구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구두를 꼭 껴안고 앉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그날처럼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훈이와 가은이 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가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훈이는 뒤따라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가은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죠. 아버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 집은 너무 오래됐어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팔고 저희 아파트 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까? 저는 가은을 봤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지은 거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정리하지. 가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 이 큰 집을. 됐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침묵이 흘렀어요. 성훈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은이 일어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관리해 준다고요? 돌봐준다고요? 하지만 진심은 뭘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집 팔 생각이 없냐면서 근처 부동산으로부터 몇 차례 연락이 받은 터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이 나왔습니다.
집문서도 꺼냈죠. 서랍 바닥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구두 모양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아내가 만들어 준 거였죠.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명확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고칠 때가 됐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로요. 제 인생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구두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사장이 기쁘면서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좋은 결정이십니다. 근데 아드님은 아시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계약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요. 빨리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꾹 눌러 찍었죠.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꺼냈어요.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은행에 갔습니다. 한부모 가정장학재단 계좌를 찾았어요. 얼마나 송금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절반이요. 직원 눈이 커졌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금액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내가 바라던 일이니까요. 송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겼죠. 아내 편지 옆에요. 그리고 수선소로 내려갔습니다. 새 간판을 준비했어요.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정호 수선소 이제는 나를 고치는 시간. 간판을 벽에 걸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지나가다 봤어요. 정호 씨 무슨 일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새 출발입니다. 말순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고칠 시간이요.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수선소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가은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소리쳤습니다. 이 집을 팔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구두를 내려놨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니네는 상관없는 일이다. 상관없다고요? 가은이 다가왔습니다. 성훈 씨 재산이에요. 저희 것이라고요. 그 말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선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은에게 던졌죠. 열어봐라. 가은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송금 영수증도 있었죠. 이게 뭐예요?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집어 들었어요. 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구두 네 시아버지 인생이 다 들어있다. 가은이 구두를 봤어요. 낡고 해진 구두였죠. 고칠 수 있을 것 같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들었어요. 똑, 똑, 똑. 30년 전 그날처럼요. 전기가 깜빡이었습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죠. 가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만 됐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다. 가은이 떠났어요. 빗속으로 뛰어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전기가 다시 깜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두를 안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저는 수선소 문 앞에 섰어요.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업. 문에 붙였어요. 뒤돌아 수선소를 봤습니다. 40년을 일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손에는 새 여권이 있었어요. 여행 가방도 챙겼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어디 가시나 봐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여행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구두로 내 길을 걸을 때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성훈이 집에 왔다고 합니다. 텅 빈 집이었죠. 서랍을 열었다고 해요. 안에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다. 성훈이는 그 쪽지를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죠. 처음 느껴봤습니다. 자유로움을요. 40년 넘게 망치를 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죠.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도 구두처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정호.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를 외면했고 거짓말로 상처 입혔습니다. 정호는 집을 팔고 재산을 기부하며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죠. 복수가 아닌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정호처럼 용기 내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